약방의 감초는 약증에 급박을 치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급박이란 건 급한 모습, 편안한 모습이 아니고 빠르고 급한 그런 모습이고요. 박은 핍박하다, 머리에 쫓겨서 서두르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병증으로 보면 정상적인 이런 모습이 아니고 그 부위에 왜 이렇게 급하지? 왜 이렇게 갑자기 그렇게 되지? 이 부위가 갑자기 뭔가 너무 흥분하는데 그런 느낌을 급박이라고 합니다. 달고 약간 쓰고 그리고 진액이 많은 약입니다. 그래서 달달한 맛으로 서서히 진정시킵니다. 그리고 단맛으로 완화시킵니다. 고로 치, 리, 급, 속에서 급한 거, 급통, 배가 아프든 팔이 갑자기 아프든 모든 통증에 쓰는 게 아니고요. 그 통증이 예를 들어서 찬 기온에 노출되어서 아플 수도 있습니다. 마황탕, 계지탕, 뭐 여러 가지 등등. 그럴 때 찬 기운에 의해서 외부의 어떤 자극에 의해서 통증이 나타나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찬 기운이다. 그러면 찬 기운을 몰아내는 외부의 표사의 찬 기운을 몰아내는 마황을 써야 되겠죠. 그러면 찬 기운이 오면 다 아픕니까? 그리고 그 통증이라는 게 같이 찬 기운에 노출됐다고 하면 그 통증을 전부 다 똑같이 느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과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통증에 감초가 들어가는 겁니다. 진정해봐, 진정해봐. 가만히 보면 그 정도 통증은 아니야. 우리 사람들 보면 유달리 예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예민한 사람들은 어떤 사건을 자기도 모르게 극대화시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급박입니다. 통증도 급이고 련도 구련, 찬기운에 의해서 긴장이 될 수 있습니다. 긴장이 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심하게 그렇게 되는 게 급입니다. 그래서 속이 땡긴다, 통증이 급격하게 나타난다, 뭔가 수축이 갑자기 이렇게 과하게 된다, 이런 것들은 일단은 예민함을 진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감초를 어떨 때 쓰느냐, 예민할 때 쓴다란 말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통증에도 예민하고 수축에도 예민하고 그 부위에서 열이 나는 것도 이 정도 열은 아닌데 갑자기 열이 난다? 이럴 때에는 진정을 시키는 거예요. 감초가 군제로 들어갈 때에는 상당히 예민하게 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방치, 골랭, 감초 자체가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방치라고 할 때에는 감초 자체만의 그 치료의 증상이 아닙니다. 감초로 구성되어 있는 처방들이 어떨 때 쓰냐는 거예요. 자, 골랭을 볼까요? 감초 자체가 골랭을 치료하지 않습니다. 골랭을 치료하지 않지만 감초와 배합되어 있는 부자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배합됐을 때 골랭을 치료할 때 그래, 이 골이라는 게 이 정도 골은 아니다. 일단은 따뜻하게 합니다만 뭔가 너무 긴장을 하거나 불안하거나 아니면 찬 기운에 너무 조직이 오그라들었거나 이럴 때에는 감초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골랭이지 감초가 골랭을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감초 자체는 번조는 치료합니다. 그리고 충력도 치료할 수는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감초가 들어가는 처방들이 이런 것들을 하는 처방들의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제반, 급박지, 독이다. 공교롭게 이게 감초가 보기약 분류입니다. 여기 표시된 거는 분류를 얘기하는 거고요. 성미 귀경을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달고 평온한 그런 약이고 귀경은 심폐 비위에 간다. 효능은 익기 보증. 실제 보기작용이 있습니다. 신경을 너무 많이 쓰고 예민한 사람이 기운이 빠져요. 그런데 인삼황기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예민한 것을 더욱 부각시키기 때문에 잠도 못 자요. 그런 사람들은 감초가 보약입니다. 예민하고 초조하고 예민하고 건조하고 자, 그 다음에 기운이 좀 뜨고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심, 기, 간 물론 모든 장기에 다 갑니다만
조열한 상황에 윤하게 해서 좀 누그러뜨리는 방향성을 이렇게 좀 표시를 해봤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면서 조금 펴지게. 그 다음에 청렬해도 얘가 황금, 황년, 황백처럼 청렬할까요? 아닙니다. 눈으로 볼 때는 벌게요. 그런데 실제 실열의 느낌이 전혀 없어요.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종이라든지 이런 게 다르겠죠. 실제로 열이라고 하면 막 부을 겁니다. 땡땡 붓고 새빨갛게 붓고 하겠지만 감초는 그런 게 아닙니다. 분명히 붉은데 크게 붓지도 않고 오히려 예민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거담지혜, 감초가 거담지혜하지 않습니다. 감초는 윤한약이기 때문에 담을 없애지 않습니다만 여기 왜 적어놨는지는 모르겠네요. 아마 폐와 관련해서 적어놓은 것 같고요. 완급지통, 급박에서 얘기했던 그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약이 들어가다 보니까 달달한 약이 조금 들어가면 약성들을 좀 한데 뭉치는 겁니다. 다 좋아하는 거죠. 이런 의미로서 쓸 수도 있고요. 상한론의 의미에서 보면 감초는 군제로도 많이 쓰입니다. 그런 것들을 오히려 더 좀 익히셔야 돼요. 급박이라는 의미를 좀 더 익히셔야 돼요. 급박의 대표적인 증상은 심계입니다. 자감초탕, 계지감초탕, 연계감조탕, 복부 및 사지 근육의 경련, 근육이 뚝뚝뚝뚝 움직이고 경련이 나고 아프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가장 많은 곳이 장단지죠. 갑자기 쥐가 난다든지 이런 거, 진액이 말란 거예요. 피가 마른 겁니다. 그럴 때 작약감초탕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복부라든지 위장 쪽에는 감초 밀분탕, 감초와 그 쌀가루, 그 다음에 꿀 이런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급박을 치료하는 의미가 제가 바로 반응을 둔화시킨다. 너무 예민하게 실제 이제 목이 아픈 것도 여러분들 목 자주 아프신 분들 보면 아프면 심하게 아픕니다. 실제 그 원인은 대부분 위장에 있습니다. 위장에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격렬하게 나타나는. 그 다음 여기가 열에 예민합니다. 조금의 열에 격렬하게 나타나니까 인후통에 쓸 수 있고요. 구내염, 불면증에도 쓸 수 있습니다. 너무 예민해서 불면이 있는 거예요. 여기 예로 감초 건강탕, 조기승기탕을 적어놨는데 감초 사심탕이 빠졌네요. 그런 게 인후통, 구내염, 불면 등을 치료하겠습니다. 반응을 둔화시킨다. 급박을 치료하고 통증을 완화시키고 누그러뜨린다. 감초에 진정시키고 누그러뜨린다. 이런 이미지로 가져가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